다음에 시청자 중에 신미일주, 신미일주에 해당하는 시청자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고 순서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신미일주 이런 그 미토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충이 오면은 뭐 크게 여기 뭐 을이 와서 충하고 을축이 을축년이 왔다. 그럼 뭐 축이 와서 충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말해. 이런 뭐 하여간 충이 와서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연한 그 충이 오면 안 좋다. 사주에 충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사주다, 이런 선입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주 해석에 대해서 미리부터 좀그 선입감에 의해서 안 좋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올리는 그 유튜버들도 뭔가 제대로 알고서 이 충이 왔으니까 어떠한 작용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천충지충이 와서 무조건 뭐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선동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 그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한다면은 오히려 좋은 작용도 많다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충이 와서 오히려 좋은 거에 좋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충이 오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에, 신축년인데 여기에서 신미일주인데 지장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정을기가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정이라는 것, 이 정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 4, 5미를 가면서 이렇게 4에서 5에서 미를 가면서 이렇게 이 각 그 글자에 있는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서는 병기정으로 가고 여기서는 정을기로 가는데, 예, 오라는 것은 병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거예요. 이게 정화도 있지만, 그렇다면 5에서 미로 넘어갈 때 미에 있는 정화는 뭐냐? 이 5에 있는 기운이 6, 70%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토라면은 이 정화의 기운이 6, 70%의 기운을 가지고 매우 강한 기운이다. 그러니까 신미주가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다는 것은 강한 편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살인상생이라고 보죠. 이렇게 상생적인 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토를 생해가지고 기토가 신금을 생하고, 여자라면은 여기 배우자감이 되는데, 그 들어간 지장간에 있다는 것은 뭔가 폼나는 모양새는 아니고 묵묵히 자기 일은 열심히 하지만 밖으로 드러내놓고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는 그런 배우자는 아니다. 이 정도의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영양가는 있는 배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중에 그 입고가 되어 있는 글자가 을목이 입고가 되어 있죠. 을목이 입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충년이 올 때 뭐냐면은 충을 하게 되면은 이 을목이 개고가 된다. 을목. 진수충리가 전부 마찬가지죠. 입고하고 충할 때 개고가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입고에 있는 글자가 개고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미토와 축토의 어떤 충했을 때 개고 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에 이렇게 정기가 있는데
축이 왔다. 축에 보니까 개신기가 있다. 을목을 충해에서 약화되는 면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개고되면서 그 다음 운에 어떻게 되냐면 인년 묘년을 간다. 신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형태는 겉으로 볼 때 형태는 편인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모양이 되면 뭐냐면 물건을 부동산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재물이 크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된다. 인년에 가면서 충년에 충해가지고 개고가 돼서 인년에 가면서 여기에도 합하는 모양이 있죠. 문서와 재물이 합해가지고 뭔가 큰 땅에 대해서 뭐 중도금을 받거나 뭐 이런 모양도 되고, 단위가 큰 단위 되면은 거기다 개발을 해가지고 묘년에 가서 묘미합으로 큰 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충년 걸쳐서 2년 묘년에 걸쳐가지고 미토를 가지고 있는 경금, 신금 이런 사람들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물론 젊은 사람은 의미가 없겠지만은 나이든 어떤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큰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도 된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으로 해서 깨지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화, 관이 깨지는 거죠. 관, 이 안에 남자 같으면 자식이고 여자 같으면은 이런 배우자의 건강 불안, 배우자의 수술수,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거기서는 충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근데 보면은 충이 왔으니까 뭐 형도 되고 충도 되는 이런 걸 갖다가 죄다 그냥 한목에 몰아가지고 뭐 수술수, 구설수, 무슨 뭐 교통사고수 이렇게 몰아버려요. 의미 없다는 거는 이런 걸 먼저 봐주고, 육친에 대해서 남자 같으면 자식이 될 것이고 여자 같으면 남편이 되는데 남편의 수수, 구설수, 그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충이 안방을 충한다는 건 뭐냐면 안방의 형질을 변경한다. 안방의 형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안을 손볼 일이 있다. 뭐 아파트면 아파트 베란다를 갖다가 더 넓혀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더 유용하게 쓰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매매에서 사고 팔고 해서 매매에서 경제적인 목적을 실현한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충이 와가지고 뭐가 깨지고 뭐 이런 부분적인 해석이 안 돼 버리니까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방송 중에 이러한 물어본 시청자가 있길래 당신은 이럴 때 큰 돈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이런 거를 알고 신미일주는 신축년에 대한 해석을 하면 되겠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같은 천간에 이렇게 비견을 달고 온다는 거는 뭐냐면 독립의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독립의지. 그 다음에 남녀의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혼 남녀라면은 이런 작용들을 비견 겁재 작용을 하나의 배우자 부정운으로 봅니다. 겁재보단 심하진 않지만 일단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하고 사주 유형을 잘 봐야 되겠어요.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을목이 있는데 남자 같으면 을목을 충한다. 그러면 배우자하고의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건강 불안이라든가 배우자하고의 어떤 뭐 이별, 사별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 병화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또? 여자 사주에서 병신합으로 해가지고 내 남편이 제 역할이 안 된다 이거지. 이런 식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 해석을 갖다가 맞춤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글자가 물성 변화 일으키는가를 봐가지고 그런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천간에 오는 그런 요인들, 직장이면은 직장을 그만두고자 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 이런 상황들을 보고 그다음 나머지를 해석해 나가면 된다. 이것을 내가 신금을 봤더니 내가 임금을 똑같은 나를 본 거예요. 군신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하가 임금을 마주 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뭐를 했는가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 운 좋을 때는 크게 대발할 수 있지만 이럴 때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뭔가 모험을 해보겠다 해서 안 좋은 겁재운이나 이렇게 상관 빠져나가는 운에 이런 걸 맞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큰 낭패를 보기가 쉽다. 이것을 보금살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신미가 있는데 신미가 왔다면은 그래가지고 안 좋다고 하는 요인들이 바로 안 좋은데 그런 독립적인 군신대자라고 하는 이런 기운에 노출되면서 그런 데서 크게 한번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금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살도 나오게 됐다. 엎드려서 신음한다는 게 보금살이죠. 그런 부분은 이 운세 감정하면서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운에 걸려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한다 그러면 좀 설명을 해주고 당신 좀 기다려야 되니까 아직 지금 좀 참아봐라 이런 식으로 알고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같은 글자가 당신 무조건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괜히 걱정만 하고 직장 그만두지도 않으면서 1년 내내 시달릴 수가 있어요. 자, 사업자라고 하면 이걸 하나의 내 사업장의 모양으로 볼 수 있고 문서로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사 변동 주택 매매운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사업장의 이동 변동 형을 가한다는 것은 뭔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런 변동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문서를 갖다가 사고 팔고 뭔가 특히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묘 같은 거 있으면은 뭐 그럴 수 있죠. 해가 있든가 건축사업가라면은 건축을 통해서 다가구자 주택을 지어서 요런 연도에 팔고 이때 분양을 다 마치면서 큰 돈, 수십억의 돈을 실현할 수 있는 운이 이때부터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반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에 큰 돈이 된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직장의 이동, 부서 변동, 이동 변동,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나간다. 그러면서 아예 사업으로 빠져나간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럴 때 그만두면서 재물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운은 되죠. 다만 이 사주에서 뭐 비경겁제라던가 안 좋은 운에 대운에서 걸려 있는데 그만뒀다가 낭패를 본다. 부서 변동, 직장 그만두고 이동 변동 이런 운이 기본적으로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계약하는 사람들 있죠. 문서에 대한 형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좋은 조건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되죠. 왜냐하면 귀인이면서 정제가 되고 편제가 되면서 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학생이라면 이게 인성인데 신축년이 왔다면은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과 공부를 하다가 문과로 바꾸는가 이 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학과 공부하고자 하는 그 학문에 형을 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갑자기 의료 쪽 간호학과를 공부한다든가 아니면은 법학 쪽으로 공부한다든가 금융 쪽으로 공부한다든가 학과를 바꾸는 것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진학에는 긍정적이냐면은 아주 긍정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럴 때 입학을 해야 돼요. 이민 개면형 가면은 이게 좋은 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문에는 반대가 되는 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럴 때에 일단 진학을 하는 것이 낫다. 그런 과정에서 학과 선택에 변화를 줄 수가 있겠다. 남자라면 남녀공이 안방을 형한다는 것은 이럴 때에 결혼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이 안방을 충하고 형한다는 것은 내가 총각인데 뭔가 변화를 주고 새롭게 꾸민다는 의미가 되죠. 이럴 때도 충이 올 때도 시집장가 가고 그런 관계에서 애정사는 벌써 올해 작년부터 생기긴 했죠. 그래가지고 이럴 때 결혼할 운도 된다. 근데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충하면서 티격태격 할 수가 있겠죠. 불안도 된다. 그 다음에 주부라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문서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실리 목적을 달성한다. 2년 몇 년에 가서 큰 돈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부라 그러면은 가정 경제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재테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이게 2년 몇 년에 주식으로 좋아지죠. 이럴 때에 주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종목을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종목에 대한 어떤 선택이 좋게 이루어지면서 그럴 때 2년 몇 년까지 끌고 가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도 충분히 가능하다. 주부 같으면은 이제 그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충년 다음에 2년 몇 년으로 연결되는 게 경금하고 재성으로 연결되는 게 경금하고 신금인데 이 사람들은 이 문서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잘 봐야 돼요. 아파트를 사고 파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주식에 대한 어떤 종목 선택에 변경을 줘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문이기 때문에 잘 볼 필요가 있다. 잘하면은 이럴 때 큰 돈 될 수가 있어요. 노인 같으면은 이럴 때에 을목이 충당하고 이렇게 정화가 충당하죠. 이럴 때에 수술수나 아니면 건강 불안 요소가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화를 충한다는 건 신장, 그 다음에 위 같은 데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계통. 이 을목이라는 것이 신경계통 이렇게 봅니다. 경이 갑을 친다는 것은 머리 자체가 큰 머리 두통 이렇게 보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그 신경, 그 다음에 갑상선, 미세한 그런 걸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그런 중풍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신경계통 반신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겨울에 좀 모자 잘 쓰고 다니고 핏줄 같은 거 터져가지고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